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상 교육 전문가 정은상입니다. 저는 메가더 스쿨의 교장이고요. 줌을 알려준 책을 공동 저자로 이렇게 냈는데 에, 지금 8월 중순쯤에 책이 나왔는데 벌써 3세를 찍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줌의 아주 일반적인 아주 개요에 해당되는 책이었고, 두 번째 줌을 좀 더 줌 활용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을 이미 우리 저자들이 다 집필을 끝내고 지금 출판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책도 1월 하반기에 가면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에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지금 이렇게 제가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참여자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5명은, 5분은 얼굴을 보이고, 그 다음에 2분은 프로필 사진을 보이고, 그 다음에 4분은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이따가 제가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면, 아까 그렇게 얼굴이 안 나오는 건 제가 다 끌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5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참가자 리스트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지금 저 비디오가 꺼진 분들이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 줌이나 웹엑스 이 화상회의는 화상교육은 실은 비대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면이죠. 근데 대면인데 대면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제가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는 국내 최고의 명강사도 계시고 또 강의를 하시거나 방송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분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4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분이 또 다른 내용으로 잠깐 한 20분 정도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녹화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또 여러분들 필요하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잘 나오시죠? 예. 오늘 제가 여기 화면 슬라이드에 오른쪽 밑에 보면 슬라이드가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가 105장입니다. 좀 양이 많죠.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들은 조금 일찍 지나가고, 좀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 중간에 또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은 여기 수락을 좀 옆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화면 한번 넘겨볼게요. 예. 예, 화면을 예. 자, 저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예, 창직 전문가고요. 창직에 대해서 한 9년 동안 약 400명을 1대1 또는 그룹으로 코칭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줌을 비롯한 웹엑스라든지 이런 화상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좀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화상의 솔루션의 종류와 특징을 이렇게 알아보면요. 줌이 있고 시스코에서 만든 웹엑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줌과 웹엑스와 구글 미트 이 세 가지를 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줌보다도 사실은 시스코에는 웹엑스가 먼저 시작된 겁니다. 줌을 만든 그 에릭 유안이라는 사람도 2011년에 만들었는데 원래는 시스코 웹엑스에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이 줌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미트라고 있는데요. 저 미트는 예전 이름은 행아웃이었습니다. 지금은 구글 미트라는 이름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팀즈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의 밴드 라이브, 고토미팅, 리모트 미팅, 뭐 페이스톡, 그다음에 애플에서 제공하는 페이스타임, 그다음에 라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강의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줌, 웹엑스, 구글 미트, 스카이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런 걸 원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잘 들어놓으시면 다른 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줌이 워낙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줌을 이해하시면 다른 것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옆에 노트를 갖다 놓고 필요한 부분은 노트를 하시면서 그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상회의의 주요 기능은요, 회의를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면 누군가를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설정하고 오디오를 설정해야 됩니다. 특히 오디오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자기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비디오도 설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얼굴을 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 비디오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눈만 나온다든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지도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들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서 이 눈만 이렇게 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만 내놓는 이유는 저 눈 밑에서 손으로는 다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저처럼 이렇게 가슴 정도까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공유하는 게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 요즘은 이제 줌에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라방이 유명하죠. 라방이 아주 뜨고 있는데, 라방이 뭐냐면 라이브 방송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페이스북 라방, 또 줌으로 유튜브 라방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동시에는 안 돼요.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동시에는 안 되더라고요. 소리가 끊겼습니까? 잘 나옵니까?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능. 인터넷이 조금 불안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설문조사 기능까지 오늘 말씀을 좀 차근차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너 에티켓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입니다. 대면인데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만나지 않고 화상으로 만난다는 차이밖에 없죠. 그러면 이 같은 대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상회의 솔루션은 가장 핵심이 인터넷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와이파이나 그다음에 유선이나 LTE나 또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핫스팟 같은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자기가 있는 장소에 노트북이 됐든지 스마트폰이 됐든지 인터넷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생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혹시 끊어졌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카메라와 마이크와 스피커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마이크와 스피커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소거를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또 음소거 해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소거를 했다가도 노트북인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지그시 누르면 음소거 일시적으로 해제도 됩니다. 그런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강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가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제 시간에 들어오셨는데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보통 시간을 약속해 놓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화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했다면 적어도 한 5분 전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이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면 물론 웬만한 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또 질문 시간이 따로 있긴 있지만 중간에 혹시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면 노트에 적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여기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올 때 나갈 때 인사하기. 들어올 때는 뭐 인사하면 되는데 나갈 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사정이 있어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채팅방에다가 이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 호스트에게 비밀 채팅을 이용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가는 것이 매너와 에티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엉망이 되겠죠.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이렇게 줌을 사용하면서 제가 올해 쭉 줌을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 연습을 하는 데는 이 줌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말할 기회가 왔을 때는 짧고 굵게 말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장황하게 소설을 쓰듯이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짧고 굵게 핵심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액션 자주 하기.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음소거를 다 했습니다. 음소거를 다 했으면은 음소거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 수락 좀 해주십시오. 예. 음소거를 했다는 얘기는 마이크가 다 꺼져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청각장애의 경우에 수어라고 그래요. 수화라고 안 그러고 요즘 수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박수 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박수 치는 겁니다. 누가 나왔을 때 반갑다고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도 갤 수 있으면 좀 크게.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 밑에 보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응이 보면 여기 엄지척도 올릴 수 있고요. 제 화면을 보시죠.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박수를 치는 것도 올릴 수 있고 몇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반응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리액션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을 잘 사용해서 채팅방에서 필요한 이렇게 내용들을 거기다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요. 포스터를 올릴 수도 있고 만약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 핸드폰 번호를 거기다 남길 수 있고요. 저는 어떤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 강의하는 도중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채팅방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질문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1번에 가서 주변에 방송 중 알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줌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다는 거, 녹화를 하고 있다는 거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후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부인이 잠옷바람으로 왔다 갔다 해버렸어요. 뒤에서. 본인은 눈치를 못 챘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뭘 하는지를 모르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방송할 때는 혹시 방문 앞에다가 on air라고 방송 중이라고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저 다이소 가면은 이렇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저 전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아 지금 방송 중에 있구나.' 이걸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상 배경을 활용하는 이 가상 배경을 지금 여기 이제 제주도에 있는 우리 하르방 TV의 고수양 작가인 경우에 지금 제주도의 그림을 지금 가상 배경으로 깔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뒤에 좀 지저분한 게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 도움이 많이 되죠. 저는 지금 가상 배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PC가 맥 에어인데 조금 후져 가지고 뒤에다가 녹색 크로마키가 없으면 가상 배경이 안 돼요. 우리 저 정장식 대표님은 가상 배경 한번 해 보실래요? 예.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작권 보호에 유의하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정장식 대표님 뒤에 검문교회가 지금 가상 배경으로 나왔죠.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왜 유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남의 사진, 남의 동영상, 그 남의 음악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디언스에게 이렇게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 녹화하지 마십시오. 스크린 캡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스크린 캡처하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최신 스마트폰은 동영상도 아예 녹화가 다 가능해요.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 녹화가 가능하다고요.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미리 생각을 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유의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 자, 그러면 줌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환경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줌 참가하기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호스트를 했을 때 내가 그냥 단순히 참가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호스트가 돼서 이제 회의를 열 때 혹은 강의를 할 때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참가할 때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호스트가 되려고 하면 우선 무료 계정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처럼 유료 계정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줌의 호스트가 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 공유하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뭘 준비할까? 사실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워낙 작으니까 노트북이 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올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노트북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쓰지 않는 노트북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 옛날 노트북 AS 센터 가서 한번 점검 받으시고 스피커, 마이크, 그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한 거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노트북의 카메라가 조금 부실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웹캠을 하나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데스크탑은 필수적으로 웹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해 보니까요. 가장 편리하고 좋은 거는 이런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싸기도 하고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이제 정장식 대표님하고 가까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노트북 스피커나 마이크를 쓴다고 하면 하울링이 생겨 버려요. 그리고 소리가 충돌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될 텐데 서로 이어폰을 사용하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이런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그 외에도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 아이패드를 지금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그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 드릴게요. 모니터용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 사용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강의를 하신 분은요. 저처럼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노트북에 화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옆에 데스크탑용 모니터를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1이 있고 2가 있는 거죠. 그렇게 듀얼 모니터를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듀얼 모니터를 쓸 때 여기 제가 잠깐
공유를 해서 공유 중지해 가지고 여기에 제 화면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비디오 중계 옆에 보면 비디오 설정이 있죠. 여기 제일 위에 올라가 보면 제가 화면이 지금 2번에 가 있는데 1번으로 옮겨와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제일 위에 가면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의 제일 1번에 보면 듀얼 모니터 사용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모니터를 왜 사용해야 되냐? 제가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아이패드를 지금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뭔가 화면을 공유했다든지 파워포인트를 공유했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공유했을 때 그게 상대방에게 제대로 공유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좋지만 스마트폰은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걸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스마트폰 바꾸고 난 다음에 좀 오래된 모델 와이파이만 되면 되니까 그거 하나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옆에다 두고 모니터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같은 거 공유했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를 안 물어봐도 돼요. 이 모니터를 보면은 내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시라는 얘기고 만약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가 있으면 더 좋죠. 그걸 옆에다 두고 모니터용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하울링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 예를 들었는데 자, 스마트폰에 이제 모니터를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호스트입니다. 그러면 노트북으로 호스트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모니터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참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들어올 때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노트북에서 들어간 로그인 한 그 아이디하고 저쪽에 그 스마트폰에서 들어온 아이디가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완전히 로그아웃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 참가를 눌러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번호를 치고 이름을 친 다음에 제가 정은상인데 만약에 노트북에도 정은상 돼 있고 그저 모니터로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이름이 돼 있으면 좀 헷갈리겠죠. 줌은요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는지 노트북으로 들어왔는지 구분이 없어요. 웹엑스는 구분이 있어요. 헤드폰식으로 생긴 거는 노트북이고 노트북이고 스마트폰처럼 생긴 요렇게 나오는 아이콘은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줌은 그게 구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아마 줌도 그 기능을 추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밑에 보면 참가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디오 연결하지 않은 비디오 끄기 이거를 꺼져 있는 걸 켜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 하울링이 안 생겨요. 만약에 저거를 그대로 들어오시면 저기도 마이크와 스피커가 활성화되어 있고 내 노트북에도 활성화되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모니터로 사용하는 거는 끄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고 자 여기는 이제 모니터를 비디오를 사용 안 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는 했지만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꺼버리면 아예 화면에도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화면에 안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과 컴퓨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녹화도 모바일에서도 녹화가 되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용량도 있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녹화는 컴퓨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선택인데요. 스마트폰은 비디오 오디오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가 다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외장 마이크를 쓸 수도 있고 저처럼 이어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HDMI로 연결해 가지고 다른 모니터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가자 화면이 스마트폰은 4명밖에 안 나와요. 화면을 이렇게 썰면은 4명씩만 나와요. 그런데 노트북은
저 PC는 25명. 최근에 나오는 CPU가 i7인 경우에는 49명까지 나와요. 그럼 7749에서 한 화면에 49명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25명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6명 내지는 9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숫자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스페이스바를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다 끈 상태에서 만약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우리 저 정장식 대표님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보실래요? 네, 눌렀습니다. 예, 지금 눌렀는데도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그건 뭐냐면 스페이스바에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돼 있었는데 이상하네요. 그거 한번 이따가 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들어올 때는 그냥 바로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플은 독자적인 그 탐색기가 있죠. 사파리라는 탐색기가 있죠. 그래서 사파리로 열어야 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로 음소거 해제하기 여기 나왔네요. 자, 설정에 들어가면 설정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화면 왼쪽에 보면 비디오 중지 옆에 꺽쇠나 음소거 옆에 꺽쇠를 누르면 이런 설정이 나와요. 설정. 그 설정이 위에서 보면 일반 비디오, 오디오 뭐 쭉 나오죠. 거기에 여기에 오디오를 딱 누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스페이스 키를 길게 눌러 음소거를 일시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가져가서 마이크를 켜지 않더라도 스페이스바를 지그시 누르면 일시적으로 마이크가 켜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손을 떼면은 다시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 기능입니다. 우리 민복기 강사님 모르셨나 봐요. 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기. 자, 이제 여러분들 자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줌이 이제 앱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을 모바일 앱이라고 하고요. 컴퓨터에 사용하는 것을 웹 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앱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자주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왜 하겠어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뭔가 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됐을 때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소한 버그를 잡았을 때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눌러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제일 위에 가면 자기가 로그인 했다면은 자기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이 뜨죠. 거기를 클릭하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게 나와요. 이 확인을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업데이트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업데이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지금 5.4.6 버전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신 거는 5.4.7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가장 최신의 게 5.4.7이에요. 제가 어제 업데이트했어요. 그럼 오른쪽 밑에 보면 업데이트가 있죠. 저기 업데이트를 딱 누르면 돌아갑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자, 가장 최신 버전 5.4.7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옆에 보면 릴리즈 정보라는 게 있죠. 릴리즈 정보. 그 릴리즈 정보를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요번에 업데이트한 내용이 뭔지가 나와요. 뭐에 대해서 디버깅을 했고 또 새로운 기능이 뭐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기에 릴리즈 정보에 나옵니다. 그 영어로 돼 있지만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들 구글 크롬 같은 거 쓰면 자동으로 번역이 돼 가지고 한글로도 잘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에는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를 가면은 영어로 줌이라고 치죠. 그럼 줌이라고 치면 줌 클라우드 미팅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처음에 없었을 때는 저기에 뭐가 나올까요? 업데이트 대신에 설치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를 누르면 다 되고 나면 열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다시 플레이스토어 가가지고 가끔씩 눌러보는 겁니다. 줌이라고 ZOM 치면 업데이트라고 나오면
저거는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기가 손가락으로 업데이트를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열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이 둘 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줌.us가 뭐냐면 줌 본사의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줌을 사용하면서도 아직도 이 줌.us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모든 그 설정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뭔가를 켜주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줌.us 뭐 co.kr이 아니고 저거 미국이니까 줌.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줌.us를 치면 노트북에서 치면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순히 회의 참가할 때는 오른쪽에 무료로 가입하셔야 할 필요 없죠. 회의 참가를 누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무료 가입도 있죠. 이거는 가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 참가를 하시면 자 회의 참가하기 위해서 그냥 회의 참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노트북에 나오는 새 회의 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아까 웹 앱이라고 그랬죠. 웹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다운로드 어디서 받냐면 줌.us의 화면의 제일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회의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거든요. 저거를 설치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다운로드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셨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나오죠.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와 스피커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 회의를 여러분들이 누르세요. 이제 가입하셨을 때 얘기입니다. 가입 안 했을 때는 그냥 회의 참가해서 들어와서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여러분 누르고 들으셨죠? 누르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라는 걸 누르세요. 그러면 스피커와 마이크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삐삐삐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벨 소리가 들립니까 하면 예 누르고 만약에 안 들리면은 밑에 보면 스피커 1 이렇게 돼 있죠. 시스템과 동일되어 있는데 저걸 클릭하면 노트북일 경우에는 다른 스피커를 쓰면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얘가 말을 따라합니다. 이게 마이크 테스트예요. 이것도 말이 만약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이 안 들리면은 마이크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거를 누르시면 내 마이크가 제대로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제대로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예라고 누르면 그 다음에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밑에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누르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수락점에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뭐 마이크가 안 되고 뭐 스피커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크 스피커 테스트하는 방법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의 제일 왼쪽 밑에 보면 음소거 옆에 꺽쇠가 하나 있죠. 그걸 누르면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마이크 선택이 있고 두 번째 스피커 선택이 있죠. 그럼 여러 가지 마이크가 있고 여러 가지 스피커가 있는데 내가 뭘 쓰는지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제대로 소리가 나오고 내 말한 게 제대로 재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누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자, 그래서 요 오른쪽에 설정을 눌러도 역시 마이크와 스피커를 아까 오디오에 보면 여기도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스피커 테스트 누르면 소리가 나고요. 마이크 테스트 누르면 내가 뭔가를 말하면 소리가 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마이크와 스피커를 테스트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비디오 시작 옆에 꺽쇠를 누르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페이스타임 이건 뭐냐면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고요. 그다음에 C922 프로 스트림 웹캠은 웹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일반 그 대형 카메라 있죠. 그걸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큰 공연이나 이런 거 중계할 때는 그런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카메라는 줌 인 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줌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모두 음소거 기능이 있고요. 근데 모두 음소거 기능은 있는데 모두 음소거 해제는 없어요. 왜 없냐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줌이 그걸 없앤 것 같아요. 마이크를 켜면 안 되는데 갑자기 켜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해제 요청은 하지만 마이크 켜는 거는 본인이 켤 수 있도록 그렇게. 웹엑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웹엑스도 이 기능이 마이크를 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크 못 켜는 걸로 방금 제가 50%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업데이트하면서 바뀐 것 같아요. 자, 모두에게 추천 나에게 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두에게 추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호스트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 이우정 교장님이 무슨 발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마우스를 가져가지고 이우정 교장님 화면이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 점이 3개가 있거든요. 그걸 딱 누른 다음에 모두에게 추천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우정 교장 선생님 화면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게 모두에게 추천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핀이라는 게 있어요. 핀. 그 핀은 뭐냐면 여러분 핀을 꼽는 것처럼 아, 나는 이 사람을 좀 크게 봐야 되겠다. 그런 경우 생기겠죠. 그런 경우는 자기만 그렇게 핀을 해가지고 자기만 크게 보는 기능이 핀이고 모두에게 크게 보이는 기능은 추천입니다. 그 추천은 아무나 못하고요. 호스트나 공동 호스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민복기 강사님하고 정장식 대표님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한 사람을 추천하고 한 사람을 추천을 추가를 하면 두 사람이 나란히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대담을 하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두 사람하고 지금 둘이서 대담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두 사람을 다 추천을 하면 화면에 두 사람만 딱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저 위로 깔리고. 그죠? 그런 기능이 바로 이 추천 기능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호스트 지정은 유료 계정만 가능한데 공동 호스트는 호스트를 돕기 위해서 공동 호스트를 지정해 놓으면 그 공동 호스트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수락도 해주고 또 음소거도 할 수 있고 뭐 화면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 계정일 때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라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외 이실 기능은 이렇게 유료든 무료든 사용할 수 있고요. 대기실 기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대기실에 기다리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수락해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죠. 대기실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설문조사 기능이 있고요. 줌 윈도우 공유는 아까 제가 이 화면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게 그게 윈도우 공유예요. 그 다음에 25명이나 49명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500명과 10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건 유료입니다. 그러면 500명을 할 때는 50불, 뭐 1000명을 할 때는 100불, 한 달 동안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이 줌 주요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힘들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 다음 발표자 보기, 갤러리 보기. 오른쪽 이 상단에 보면 보기가 있는데 거기에 발표자를 볼 거냐, 갤러리를 볼 거냐 이런 얘기죠. 갤러리는 다 나오는 거고 발표자는 뭡니까? 마이크를 켜고 말하는 사람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발표자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모두 추천하는 거 여기 나왔죠? 점 3개를 눌렀더니 모두에게 추천 나오죠? 이걸 누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핀 있는 거는 뭐냐면 아, 나만 그렇게 보겠다는 거고 모두에게 추천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 사람을 크게 해서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회의 참가하는 스마트폰 회의 참가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열기를 해서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회의 참가를 누르면 그냥 회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에 회의 참가를 눌러서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밑에 보면 로그인이 있죠. 스마트폰에서는 로그인을 하지 말고 모니터용은 그렇게 회의 참가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번호를 치고 이름 치고 난 다음에 참가 누르면 되는데, 하울링이 안 생기게 하려면 밑에 참가 옵션을 둘 다 켜야 되고, 하울링이 생겨도 상관없는 경우에는 혼자만 있을 때는 그냥 저 마이크를 켜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비디오를 사용하는 참가를 눌러야 화면이 켜지고요. 그러면 이제 대기실에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 메시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하는 강의인데 몇 분부터 시작하니까 몇 시에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메시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인터넷 전화로 눌러야 마이크가 활성화됩니다. 전화 접속은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 누르면 저기 해외 전화가 나와가지고 왕창 전화 이렇게 요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 전화 접속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가기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위에 있는 나가기 누르시면 되죠. 호스트는 종료가 있고요. 그냥 참가한 사람은 나가기입니다. 자, 참가 초대하는 거는, 초대하는 방법은 이제 링크 주소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번호를 이렇게 줘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죠. 링크 주소를 누를 때는 링크 주소만 눌러버리면 그냥 들어오니까 비밀번호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번호를 누를 때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면 비밀번호를 쳐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는 이제 단순히 참가가 아니고 이제 호스트로서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가입은 간단합니다. 무료로 가입하세요? 아니면 이메일 치고 무료 가입이라고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밑에 오른쪽에 보면 구글로 로그인,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이렇게 돼 있죠. 그 노트북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로도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네이버나 한메일이나 뭐 핫메일이나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왼쪽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료 가입부터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괜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연월일을 집어넣고 계속을 누르면 다음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의하겠느냐? 잘 안 읽어보죠.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넣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분 밑에 누르시면 되고요. 눌러서 가입 누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가입 누르면 가고요. 그러면 자기가 넣은 이메일 주소로 뭔가 날아옵니다. 그럼 가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그 다음에 이름을 치고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칠 때 비밀번호에 영문자에 대문자, 소문자가 적어도 한 자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메일 비밀번호 칠 때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조합해서 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첫 자만 대문자로 해라.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첫 자만 대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금제 가격 책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잘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금제 가격 책정, 아까 zoom.us로 누르고 나면 요금제 가격 책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이 있고 프로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와 기업은 가급적이면 이게 손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거는 비즈니스 보십시오. 거기에 19.99불인데 월 호스트 1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 10명이면 190불 아닙니까? 월 한 20몇만 원 이렇게 돈 나가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사람들이 뭐 보고 착각하냐면 그 밑에 보면 참가자 300명 포함 이렇게 되니까 저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 사용하지 마시고 처음에 가입하면 무조건 무료입니다. 무료는 뭐냐면 1대1로 할 때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3명에서 100명까지는 40분 제한이 있습니다. 35분쯤 되면 5분 후에 끊어지니까 이렇게 신경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끊었다가 다시 하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계속 하겠다 이러면 이제 뭘로 가야 되냐면 지금 구입을 눌러서 프로로 갑니다. 프로로 가는데 연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월로 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월로 합니다. 조금 연으로 하면은 한 달에 한 2, 3불 정도 싸긴 한데 저는 그냥 월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그렇게 되고 밑에 보면 참가자가 더 필요하면은 500명, 1000명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그 방금 요금제 바로 밑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대규모 미팅이 있습니다. 우리 저 강의 들을 사람이 이번에 300명이에요. 어떡하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여기 보면 여기 한 미팅에 대화형 참가자 최대 500명 또는 1000명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저걸 지금 구입을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연간 하겠다 그러면 연간을 하면 되지만 가격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간을 누르고 그 바로 밑에 Do not auto renew 저걸 눌러 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월 지금 14.99불 하는 거는 자동으로 갱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500명, 1000명 하는 거는 저 Do not auto renew 하면 저걸 누르시면 한 달 끝나면 그걸 끝내버립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 또 가입하면 되는 거죠. 강사료 여러분들 포함시켜 가지고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시고 오른쪽에 가서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내가 지금 요금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줌.us를 가가지고 왼쪽에 보면 쭉 내려가면 계정관리라는 게 있어요. 계정관리. 계정관리를 누르면 밑에 청구라고 있습니다. 청구. 청구를 딱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요금제 이름이 프로입니다. 기본이 아니고 프로예요. 월 14.99불. 저게 이제 부가세 포함하고 이러면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빨간 걸로 가입 취소라고 돼 있죠. 취소를 해버리면 됩니다. 놔두면은 자동적으로 저는 1월 5일에 다음 청구서가 자동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아까 제가 어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장충중학교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300명이 온다 그래서 제가 50불짜리 어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22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밑에 갈로 열고 1월 22일에 만료 이렇게 돼 있죠. 저것도 중간에 취소할 수 있지만 별로 중간에 취소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폐회했는데요. 한 달은 계속 500명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구 계정관리에 가서 청구에 가보면 내가 지금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필 변경하기. 설정에 가서 프로필에서 내 프로필 편집을 들어가면 이것도 줌.us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프로필 사진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누르면 정은상 교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자 미국식으로 라스트 네임이 뒤에 오고 은상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표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요. 그럼 저는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정은상 메가더스쿨 교장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화면 보시죠. 화면 밑에 정은상 메가더스쿨 교장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민복기 강사님은 민복기 강사 이렇게 하든지 자기를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집을 해서 그 보여지는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저기에다가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의 아이디를 유료로 쓰게 되면은 저 아이디 번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이디 번호를 바꿉니다. 저기서 주어지는 아이디를 쓰면은 매번 헷갈려요. 그 번호가 이 번호인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꿨냐면 제 핸드폰 번호에 010은 빼고 5296에 3695 뒤에 00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10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자리에 0과 1은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8자리를 쓰고 뒤에다가 00을 붙이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죠. 그렇게 해서 변경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구글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을 할 때는 어느 계정으로 쓰겠냐? 저는 구글 계정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걸 누르면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로그인 할 때 여시겠습니까? 이렇게 열면 이렇게 누르면 가게 되죠. 자, PMI가 줌 아이디입니다. 이 줌 아이디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여기 보면 새 회의 옆에 꺽쇠가 있죠. 꺽쇠를 누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비디오로 시작,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 저기에 클릭을 안 해놓으시면 처음에는 클릭이 안 돼 있어요. 클릭을 안 해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줌 회사에서 임의로 새로운 번호를 계속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정된 아이디를 못 쓰고 할 때마다 다른 번호를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을 해놓으면 저 번호를 계속 쓰겠다는 얘기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비밀번호를 넣기 위해서 오른쪽에 PMI 설정을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계정일 때는 저 암호 클릭을 풀어버리시면 암호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암호 안 쓰겠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료 계정은 무조건 써야 돼요. 무료 계정은 무조건 쓰는데 처음에는 영문자하고 숫자 막 짬뽕 해가지고 복잡한 게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4자리 이상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1, 2, 3, 4, 뭐 5, 6, 7, 8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변경을 했을 때는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올라가서 여기에 설정을 누르면 설정으로 가고 업데이트 확인은 아까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가고 계정 전환 이걸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쓰는데 제가 지금 유료 계정을 하나 구글로 쓰고 있고 또 한 계정을 네이버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유료 계정에는 어떻게 되고 무료 계정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정 전환을 해가지고 하나는 무료 계정, 하나는 유료 계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저 바로 계정 전환입니다. 로그아웃은 지금 지메일로 되어 있는 걸 로그아웃 할 때 쓰는 거고요. 참가자 이제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참가자를 눌러서 오른쪽 밑에 보면 초대라는 게 있죠. 이걸로 초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 링크 복사 눌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 상단에 보면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 번호하고 그 다음에 암호가 나오고 초대 링크까지 나옵니다. 이게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링크 복사를 해서 바로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편리하더라고요. 참가자 초대를 이렇게 하면 링크 주소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비번을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죠. 한 번에 입장시키기. 이거는 뭐냐 하면 대기실을 만들었다가 대기실 사용 오른쪽에 밑에 보면 대기실 사용이 있죠. 대기실 사용했다가 한꺼번에 나중에 일시에 모두 수락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들어올 수도 있지만 호스트가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잘못 들어온 사람일 경우에 당신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안 나갈 때는 임의로 대기실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 방에서 아웃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입장시키는 건데 여기 보면 대기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줌.us에 가면 여기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 가보면 여기에 대기실을 사용할 거냐고 되어 있는데 저는 켜놨습니다. 그럼 대기실 사용 안 하겠다고 하면 저기 저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끄시면 됩니다. 그럼 대기실 사용 안 하고 누구든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비밀번호를 잘 사용하시면 유료 강의를 하는데 유료 강좌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유료 강좌할 때는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입금한 분에게만 문자로 그 비밀번호를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한 번에 입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줌.us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연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글자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뭐 오후 3시부터 시작하니까 2시 25분에 2시 55분에 오픈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이런 글을 여기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녹화하는 기입니다. 녹화인데요. 자, 녹화는 이 컴퓨터에 기록할 거냐 클라우드에 기록할 거냐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무료일 때는 컴퓨터에 무조건 기록을 하는데 유료일 때는 클라우드에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는 뭐냐면 줌에서 제공하는 1GB의 클라우드입니다.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면 내 컴퓨터에 그 용량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죠. 근데 뭐 용량이 크지 않아서 저는 주로 내 컴퓨터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 어디에 보관이 되느냐? 문서 폴더 안에 줌이라는 폴더 안에 날짜별로 시간별로 쭉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줌이 재밌는 게 동영상만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줌.us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 채팅한 내용 있죠. 오늘도 지금 채팅을 대부분 채팅을 안 하시는데 우리 정장식 대표님이 여기 뭐 이렇게 글을 쓰셨죠, 그죠? 예, 이렇게 하셨죠, 그죠? 이런 내용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채팅 기록도 남고 동영상도 남고 오디오도 남고 다 남아요.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경우에 따라서 오디오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비디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채팅 기록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서 뭐 혹시 내가 놓친 게 없는지 그런 거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네. 자, 이제 스마트폰도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이 점점점이 이제 어딜 가는 점점점이 뭐냐면 뭐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누르면 이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클라우드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유료라서 클라우드의 기록입니다. 스마트폰도 가상 배경이 가능합니다. 노트북만 되는 게 아닙니다. 채팅하기, 채팅방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히 하셔야 될 게 우리 여러분들 단톡방 생각하시면 카톡에는 그 사람이 입장하기 전에 했던 내용은 안 뜨죠. 여기 채팅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올려놨어도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 이전의 거는 못 봅니다. 그 이후 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채팅방을 사용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자, 듀얼 모니터 사용하는 건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반에서 제일 위에 보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듀얼 모니터 사용할 때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한쪽 화면에는 여러분들 다 보면서 다른 화면에는 제가 공유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나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노트북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에 LG 모니터 하나 사용하고 그 위에다가 웹캠 하나 올려놨고 앞에는 아이패드가 있죠. 그 아이패드는 내가 또 이제 그래도 듀얼 모니터지만 혹시 공유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다가 이렇게 모니터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음소거하기. 참가자 누르면 오른쪽 밑에 보면 모두 음소거가 있죠. 그럼 일시에 모든 사람들 스피커가 마이크가 다 꺼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마이크에서 잡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잡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모두 음소거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중간에 혹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채팅방에다가 올리든지 아니면 손을 들어 표하든지 해서 마이크를 켜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 재미있는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덱스탑 1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2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여기에 위에 뭐가 나오냐면 기본이 있고 고급이 있고 파일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파일은 잘 안 쓰는데요. 기본과 고급일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오른쪽 세 번째 보면 에어플레이를 통한 아이폰, 아이패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애플만 가능한데요. 애플일 때는 예를 들어서 저 기능을 사용하면 제 스마트폰의 내용이 바로 화면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요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공유 중지하고 화면 공유해 가지고 제가 에어플레이를 한번 눌렀어요. 그러면 눌렀으면 에어플레이를 눌렀으니까 제 화면이 나오고 여기 화면 미러링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제 화면이 나왔죠 지금. 저 화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능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 아이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시 예. 다시 돌아가서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기능인데 기본 기능에는 내 지금 화면을 그냥 보여주는 데스크탑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는 하얀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 화면에서 언제든지 뭔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노트북의 마우스는 손가락보다는 편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여기 만약에 가서 화면 공유가 가능하다고 제가 이렇게 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제 스마트폰 아이패드에서 제가 그거를 주석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요. 손가락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그렸죠. 그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마우스로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이게 설명하면서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아마 되실 거라고 강의하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쓴 건 또 삭제할 수도 있고 쓴 내용을 또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주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화면을 다시 돌아가서 주석 사용하기가 이겁니다. 방금 오른쪽 위에 가면 마우스에 주석 작성이 있는데 주석 작성을 누르면 여기 가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언더라인을 친다든지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뭐 글자를 쓴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마우스는 불편하니까 가급적이면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이 아니고 고급에 가면 파워포인트에 자신의 모습 보여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타 버전인데요. 이건 뭐냐면 파워포인트에 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공유 중지를 하고 여기에 화면 공유를 하는데 고급으로 합니다. 고급으로 하고 여기에 가상 배경으로 나오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여기 2020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이거를 자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뜨고 있겠죠. 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떴습니다. 떴는데 제가 지금 밑에 얼굴이 나왔죠. 이 얼굴을 제가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이거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요 위치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동그랗게는 안 되더라고요.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꺼내놓고 설명하는 나를 여기다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드 쇼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 꺽쇠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 화면 가고 세 번째 화면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다시 화면 일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를 안 보여주고 화면에 어떤 일부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를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기본으로 가서 이렇게 무지하게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예. 지금 뭐 거의 한 80장 정도 갔습니다. 105장인데 80장 정도 갔고 시간은 20분 남았네요. 거의 이제 뭐 다 돼갑니다. 그다음에 이거 사용하니까 편리해요. 리모컨 사용하면 화면 공유하는 거 설명드렸죠. 주석 베타 버전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동영상과 유튜브를 공유할 때는 반드시 왼쪽 하단에 있는 소리 공유와 비디오 클립 최적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누르면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니터를 쓰지만 이 소리 공유와 비디오 클립 최적화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공유한 다음에 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소리가 들리냐. 본인이 호스트가 소리 들리는 건 별개거든요. 본인은 잘 들려도 남한테는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다음을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방금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제 모습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위치를 변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공동 호스트 만드는 거는 이거는 유료 계정만 사용 가능한데 참가자를 눌러서 오른쪽에 더보기를 눌러서 공동 호스트를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또 공동 호스트를 권한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공동 호스트 만들기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 왼쪽 밑에 보면 보안이 있죠. 보안을 누르면 처음에 이 화면 공유가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호스트를 만들지 않고도 화면 공유를 클릭해 주면 누구나 다 화면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화면 공유인데, 자, 우리 고수양 작가님 지금 아무거나 화면 하나만 공유해 보시겠어요? 아무거나. 내가 하고 있어서 안 되나? 그런가 보네. 요거는 일단 되는 거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필터 및 해상도 조정하기. 이게 뭐냐면 비디오 설정 중에서 비디오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여기 카메라 밑에 보면 내 모습 수정 필터라고 돼 있죠. 요거는 요 사용하면 얼굴이 조금 이렇게 더 뽀사시하게 좀 나와요. 좀 이쁘게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은 뭐냐면 내가 있는 위치가 너무 밝다든지 너무 어둡다든지 할 때는 자동이나 수동으로 이렇게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디오 필터는 뭐냐면 비디오 필터는 제가 지금 비디오 필터 하나 써볼게요. 비디오 필터 여기 가가지고 비디오 필터에 제가 1등 화상교육 전문가니까 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다가. 그죠? 화면에 나오죠? 여러분들 화면 때문에 안 보이시겠구나. 자, 요런 그 비디오 필터를 선택해서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TV에 나온다든지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강의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 배경은요. 가상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노트북 웬만한 노트북은 이제 가상 배경이 다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가상 배경을 가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다운로드가 안 돼서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 그래서 자기 노트북에다가 픽사베이나 뭐 이런 게티 이미지 같은 그런 그 무료로 해상도 높은 사진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필요한 걸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플러스해서 올려놓고 그걸 클릭하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계환 작가가 4월달에 저하고 같이 줌 강의를 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중동과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기 돔으로 되어 있는 게 모슬림 사원이고 그 앞에 있는 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제에 맞도록 가상 배경을 깔아놓고 강의를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 가상 배경입니다. 녹색 크로마키는 지금 거의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저처럼 좀 컴퓨터가 후진 경우에는 녹색 크로마키를 사용해야 이 가상 배경이 제대로 됩니다. 저는 집에서는 가상 배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고급 설정은 줌.us에 들어가면 여기에 회의 중 기본 고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고급 설정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 들어가 보시면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POLLING, 폴링. 이거는 즉석에서 설문조사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설문조사를 준비를 하냐? 줌.us에 가가지고 회의 중 기본에서 폴링을 하겠다고 이걸 켜야 돼요. 그래야 여기 화면에 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줌.us에 가서 여기 아까 프로필 바로미터 보면 회의 있는데 회의에 가면 개인 회의실을 누르면 거기에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저걸 누르면 오른쪽에 설문조사 추가가 있죠.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지금 줌을 알려준 저자 특강 평가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유를 중지하고. 근데 제가 호스트가 아니라서 설문조사를 못하네요. 호스트를 저한테 한번 넘겨보실래요? 넘길 수 있나? 호스트를 다시 돌려줄 수 있어요. 예, 예. 호스트를 나한테 한번 넘겨보세요. 예. 아, 그러면 여기서 안 켜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링을 안 켜놓은 것 같아요. 그죠? 예. 폴링을 안 켜놓은 것 같아요. 그 줌.us 가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그걸 켜놓으세요. 예. 그거는 지금 제가 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폴링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은 전반적인 평가는 아주 좋다, 별로다. 이거는 단답형은 안 됩니다. 단답형이나 장문 글 쓰는 건 안 돼요. 1번, 2번 아니면 1번이면 3번, 1번이면 3번, 4번, 5번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세 번도 나오고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아까 설문조사 항목에서 만든 다음에 설문조사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설문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몇 명이 참가하든지 간에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바로 공유할 수 있어요.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그 결과가 몇 초 안에 바로 나와버려요. 그런 기능이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강의하실 때는 강의 시작하시면서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하고 끝나면서 평가하면서 또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회의실 사용은 소회의실 사용하겠다고 그것도 역시 줌.us에서 소회의실 사용하겠다고 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자동으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가자 몇 명인데 따라서 자동으로 하겠다. 그리고 소회의실을 뭐 3개로 하겠다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서 그냥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자동이고요. 수동은 뭐냐면 호스트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너 A는 여기 가라, B는 2번 방에 가라, C는 3번 방에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을 다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 제한을 둬가지고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돼 있고 호스트는 방방에 들어가서 참가를 했다가 빠져나오고 참가를 했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안 돼? 예. 예. 아, 돼요? 이제. 아, 설명이 안 돼요. 아, 제가 공유를 안 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도 안 하고 혼자 떠들었습니다. 예. 소위실 사용할 때 그러면 아까 그것도 공유가 안 됐나? 예. 이거 설문조사하기 요렇게 나오고 설문조사 시작 누르면 그렇게 설문조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소외실 제가 호스트를 안 해가지고 이거 오늘 못 보여드린 게 조금 아쉬운데, 자 소외실 사용하기는 이렇게 소외실을 몇 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한 20명 되면 뭐 소외실 3개 사용하겠다 그러면 자 처음에 회의 한 번 하고 끝나면 좋은데 또 두 번째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호스트가 하든지 각각 참가자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 앞에다가 번호를 넣으라고 그래요. 1번 방에 가는 사람은 1 홍길동, 2 춘향 뭐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1로 돼 있는 사람만 그쪽으로 다 보내면 되죠. 그죠? 다시 해도 그렇게 보내면 되죠.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이걸로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한 5분 정도만 제가 줌.us에 가가지고 그거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혹시 들어오신 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여기서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뭘로 가냐면 제가 여기에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거. 네. 이거 아니고요. 화면 공유 다시 해서 요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이 나왔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줌.us 화면이 나와요. 줌.us를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zom.us 이렇게 치면요. 화면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 처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나오겠죠.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계정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내 계정을 이렇게 눌러봅니다. 내 계정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가서 설정을 눌렀어요. 설정을 누르면 설정에서 여러 가지 줌에 관련되는 모든 설정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위에서부터 한번 쭉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대기실, 저는 대기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대기실이 있죠. 대기실 옵션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 암호 같은 거는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여기는 빼놨습니다. 이렇게 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서 자, 회의 예약. 저는 뭐 예약을 따로 안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예약하시는 분들은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인 아이디 활성화 켜놔야 되고, 시작할 때는 제 개인 PMI를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제 회의 중 기본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채팅을 허용하겠느냐? 이걸 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채팅이 가능합니다. 채팅 못하게 하면 이거 막아버려야 돼요. 이 밑에 보면 참가자가 채팅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방지.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채팅을 저장을 못하게 막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비공개 채팅을 허용합니다. 이거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강사를 제쳐놓고 참가자들끼리 서로 비공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때문에 제가 이거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채팅 자동 저장을 켜놨어요. 아까 말씀드려도 채팅한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한테. 녹화한 내용하고 채팅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 전송은 여기 켜놔야 파일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채팅할 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동 호스트 지정하겠다 이걸 켜놔야 됩니다. 유료 계정이라도 이걸 안 켜놓으면 공동 호스트 지정을 못해요. 폴링도 마찬가지예요.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유료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켜놓지 않으면 설문조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줌 창표시 이것도 켜놔야 되고, 화면 공유도 켜놔야 되고, 누구만 공유할 수 있는 호스트만 돼 있지만 제가 화면 공유를 허락하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석도 허용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화이트보드도 마찬가지고, 원격제 이거는 제가 안 해봤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상대방이 컴퓨터에서 전혀 모를 때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세팅을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고 하는 분도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이거는 이제 반응, 아까 손을 든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름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 고급에 가면 뭐가 있냐면 소외실 이것도 켜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막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배경 이미지 요거 이제 켜놔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디오 필터도 켜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좀 내려가면 회의 라이브 스트리밍 허용할, 라방을 할 수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할 수 있다. 유료일 때 이걸 켜놔야 사용 가능하고, 이메일 알림 이게 켜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쓸데없는 이메일이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이거 다 끄세요. 다. 여섯 개 돼 있는데 이걸 다 끄십시오. 그래야 이메일이 안 날라옵니다. 네. 정신없이 1시간, 거의 1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정신없이 들으셨지만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선 채팅방을 한번 보고, 채팅방에 혹시 질문이 들어와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쭉 내려가서 김효연 님이 슬라이드 위에 내 사진이 보이게 하는 기능 클릭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는 통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그럴 경우에는 공유 중지를 하시고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직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스테이블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참가자가 공유한 동안에는 공유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공유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공유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화면이 안 보인다. 제가 조금 전에 그걸 못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듀얼 모니터는 호스트만 되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민복기 선생님이 모두에게 추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게 추천은 모든 참가자에게 다 그 사람을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거고, P는 나만 그렇게 보는 기능입니다. 그거 조금 다르죠, 그죠? 네. 그다음에 김현님은 질문이 많으시네요. 비디오 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예, 알겠습니다. 질문, 참가분들이 들어올 때 띵동 소리가 나는 경우, 이거는 소리가 안 나게 바꿀 수 있어요. 예, 들어올 때 소리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설정에 들어가면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가상 배경은 오른쪽 밑에 보면 더보기를 누르면 가상 배경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케이. 자, 혹시 여기 지금 이제 마이크 좀 켜시고요. 마이크를 켜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소영 작가님 말씀하세요. 예. 그 화면 공유는요, 예, 네. 줌 홈페이지에 가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회의할 때, 예. 비디오 중지에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있죠. 거기도, 여기서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도 예, 됩니다. 예. 거기도 됩니다. 예. 또 질문, 어디, 민복기님 뭐, 다 이제 잘 이해를 하셨는 것 같아요. 뭐, 질문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번 이거 해보세요. 예. 괜찮으십니까, 오늘? 질문한 거 외에는 다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워낙 또 많이 쓰고 계시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2분, 1, 2분 남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